실제 부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의 조정입니다. 이번 해 시장이 지난해 시장과 무엇이 가장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해는 사실 중국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향 쪽으로만 집중이 됐었는데 이번에 들어서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이 딱 이렇게 또 시점에 잘 맞춰서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파이널샷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사태가 네. 이번 해까지는 아직 2월까지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은 네.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 중국의 첨단 산업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계속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딥시크 사태를 이후부터는 그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기술 제재 때문에 네. 첨단 산업의 그 성장 여력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조금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쪽에 있는 그런 규제들을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서 돌파를 해냄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평가받는 계기가 네.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의 투자 의지 자체는 다시 확인받은 가운데 사실은 중국 증시나 경제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해당 산업으로도 사실 유동성들이 계속 유입될 만한 조짐들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현재까지의 성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증시 부분과 실제 산업의 성장 속도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증시 분위기는 한동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중국 쪽의 사실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고 딥시크의 이 출현으로 앞으로 중국 쪽의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다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에서 첨단 산업 쪽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는데 미국과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 쪽. 사실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신형 인프라 투자라는 명목 하에 네. 사실 관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돈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트럼프 1기 지도부 때부터 나왔던 말이긴 하지만 그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었었는데 그래서 중국 역시 과창판이라든지 베이징 거래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기업들이나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을 투자를 용이하게 하도록 이렇게 시장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장이 커지면서 그 돈들이 유입되고 있는 조짐들은 꾸준히 확인이 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최근 3년 정도는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과창판의 실제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상장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전체 시가총액은 커지는 이런 흐름들이 왔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있었던 성과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증시가 현재 분위기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관련 증시로 돈이 유입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증시, 특히 뭐 AI 모멘텀들이 받고 있는 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지금 속도를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일단 중국 전체 증시 분위기는 또 여러 가지를 확인해 나가야겠지만 관련 AI 모멘텀이 받고 있는 업종들은 당분간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해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모멘텀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경기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사실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네. 그것도 역시나 문제일 테고 그냥 중국이 잘 나갈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워낙 네. 안 좋은데 거기다 관세까지 부과해버리면은 중국으로선 사실은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죠.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셨는데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 전에 한 2, 3년 동안 개혁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수 체력이 상당히 탄탄할 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 3년 동안도 그렇고 그렇죠. 리오프닝 이후에 2년 동안도 사실은
경제만 보면은 실망스러웠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 3월 달까지는 지금 실물 지표 확인이 어려운데 1월에 나왔던 이제 작년 지표들을 모두 다 돌아보게 되면은 결국에 5년 동안 생산 대비 수요가 뒤따라오지 못하는 문제점들은 계속되고 있었었고, 그럼 결국에 이제 생산이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은 재고가 쌓인다는 뜻이고, 이게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때까지는 이제 수출로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수요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대외 수요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대외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중국 생산에 있어서 다시 재고나 마진 압박으로 이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계속 확인되고 있는 디플레 압박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달 혹은 4월 달이 되어야지 이제 연초랑 1분기 실물 지표들이 확인이 가능할 텐데, 현재까지 나온 서베이 지표들이나 춘절 데이터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 실물 지표가 바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중국 경기 반등 회복 이런 거는 뚜렷한 지표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다만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시장,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향을 또 기대하는 포인트가 3월부터 4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전인데, 그리고 정치국 회의인데 여기서 분명히 정책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 모멘텀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지금까지는 정책 모멘텀 나올 때 내수 소비 쪽이 좀 강하게 한국 시장에서 움직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내수 쪽보다는 사실 첨단 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네. 있는 것도 있고, 네. 중국이 미국을 이제 견제해서 그쪽으로 돈을 좀 더 풀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은 내수 부양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인대에서 나온 그 목표들의 순서들을 보면은 항상 첨단 산업 육성이 우위에 제일 첫 번째로 네, 언급이 되어 맞습니다. 왔었고, 네. 두 번째는 뭐 세 번째 이렇게 내수 부양들을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저 역시도 이런 흐름이 맞는 게 이제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가계 체력들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내수 부양책을 펼치더라도 그게 쉽게 이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첨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육성을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왔었었는데, 물론 지금 얘기해 주신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도 얘기해 줬던 것처럼 중국이 사실 수요가 못 받쳐주는 흐름들이 5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고, 이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결국에 대외 수요로 해결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트럼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바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 가능성은 분명히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순수출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에 생산 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진 압박, 재고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또 고용 창출 능력이 약해진다라든가 뭐 임금의 상승 여력이 높여줄 수 있는 룸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기껏 5년 동안 천천히 회복되었던 가계 체력들이 다시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로는 내수 체력들을 계속 강화해주는 흐름들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첨단 산업이 사실은 중요도를 거기 높인다라는 뿐이지 첨단 산업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때까지 꾸준히 해왔었고 이런 흐름들을 유지해가면서 이제 오히려 증시를 통한 유동성 유입이 더욱더 많아지는 게 건전하지 않나, 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 산업도 중요한데 지금 중국에게 절박한 건 네. 내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또 연구원님께서는 또 중국의 정책이라든지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는 업종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월 달까지는 아마 경기 모멘텀보다는 정책 모멘텀들이나 유동성 모멘텀이 이제 증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증시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내수분에서 불안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런 제가 불안하다고 느낀 점들이 오히려 기우고 생각보다 경기 지표가 잘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은 테크 대비 논테크가 사실 못 따라간 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논테크 쪽이 키 맞추기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내수 쪽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은 여기서 조금 더 붙여서 부동산 쪽도 지금 사실 연초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역시 이제 조금 일시적인 훈풍이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내수 쪽보다는 결국 AI 쪽으로 더 유동성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중국 경기가 반등하느냐, 그 어떠한 힌트라도 볼 수 있느냐, 그거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